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딸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여행회사에서 해외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바이어들 유치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이 워낙 잦았어요. 제 고향은 땅끝 마을이었지만 대학을 서울로 오고 직장도 서울에서 잡고 심지어 결혼도 서울 아가씨와 하는 바람에 저는 서울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개조해서 펜션을 지어 동생 부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해 외롭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바빴던지라 한창 깨소금 볶아야 할 신혼생활마저 독수 공방하기 일쑤였고 겨우겨우 딸 하나를 낳아 처갓집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절 아들로서 잘 대해주시고 아내가 딸만 호련히 낳고 집 대출금 때문에 딱 아기 100일 지난 후 복직을 한지라 절 곁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오랜 별거를 하시며 아직 장가 안 간 처남이랑 둘이 사시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성격 차이로 지속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셨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끝까지 이혼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결국 집을 나가셔서 따로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서는 장인어른에 관한 단어와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금기어였어요. 장모님께서는 딸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와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오셔서 제 식사를 챙겨주신 후 아이의 밥을 먹이고는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곤 하셨죠. 아내가 바쁘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장모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곁에서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생일날마저도 아내는 곁에 없었고 장모님께서는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며 미역국을 끓여 제게 떠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서 자식한테는 엄마 아빠가 둘이 있는 법일세. 우리 소연이도 그놈의 돈만 아니면 산후조리도 오래 하고 애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하고 싶었는데 참 사람 일이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딸이 사람 볼 줄은 알아서 워낙 착하고 자상한 자네를 데려왔으니 그걸로 난 참 좋아. 장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분명 칭찬 같긴 했습니다만 왜 제가 이리 찔리던지요. 괜히 인류대학 나와 고이고이 키운 딸, 저같이 촌놈 출신 능력 없는 직장인에게 주신 것이 후회되나 싶어 미역국이 목에 잘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제게 친어머니나 같으신 분이셨어요. 남들은 처갓집을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일평생을 살면서 처갓집에 관해 욕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예전에 세신사로 목욕탕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주기적으로 제 회사 근처에 있다던 내과를 다니셨는데 요새는 내과에서도 미용 관련 주사를 다루는지 줄기차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좋다던 미용 주사나 관련된 약들을 드시면서 좋은 피부와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장모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크게 효과는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자기 만족이니 뭐라 말씀드리는 건 그랬지만 좀 돈 낭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님께서는 과거 세신사 직업 정신이 발동하셨는지 부끄럽게도 제가 목욕할 때 친히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며 등도 몇 번 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뭐 어때? 가족끼리 부끄러워하기는. 내가 우리 아들 등도 팍팍 밀어줬는데 사위도 아들 같아서 밀어주고 싶은 맘도 몰라주고 섭섭하네. 라고 하시는데 멋쩍어서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도 누가 등 밀어주는 거 엄청 시원해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장모님께 제 등을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무안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 처남도 가끔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저랑 술 한잔도 하면서 말동무를 했는데 장모님이 때를 밀어주고 싶어 하시는 직업병 때문에 곤욕스러운 적이 많다라며 반 농담 반 진담 말하니
처남은 소주를 먹다 사례가 들렸는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끄덕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리겠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매형. 다 자식 같아서 그러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그렇게 터프하신 면이 있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알았어, 처남.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처남은 어머니께 등을 자주 맡기는 것 같은데 왜 아내는 장모님께 등을 안 맡기는지 모르겠네. 아내도 때 미는 거 무진장 시원해 하거든. 근데 장모님께 등 미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엄마 손이 엄청 억세시거든요. 가끔 너무 열정적이셔서 등껍질이 벗겨질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형은 우리 엄마한테 웬만하면 등 맡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평소에 사근사근하고 조근조근하니 여성스러운 장모님께서 천한 말 맞다나 터프한 면모가 보였는데, 가령 화장실 문을 벌컥 연다거나 제가 옷 갈아입을 때 훅훅 들어오시는 둥, 아무리 제가 아들 같기로서니 그래도 사위고 남자인데 너무나 스스럼 없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도 많으셔서 항상 제 회사 점심시간 때 20분 후 전화하셔서 꼭 제가 밥 다 먹고 쉴만 하면 전화가 오셔서 한바탕 수다를 떨다 끊으셨습니다. 눈치는 얼마나 빠르신지 그렇다고 안 받으면 하루 종일 삐져 계셔서 안 받을 수도 없었어요. 오죽 맨날 전화가 왔으면 제 아내가 장모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번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도시락까지 잔뜩 싸와 끙끙거리며 들고 오셔서 고마움과 난감함을 한꺼번에 갖게 하셨습니다. 다들 일 열심히 하느라 허기질 텐데 맛있게 먹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밥이 곧 힘이야. 많이 먹고 일 열심히 해야지 처자식 안 굶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은 장모님의 음식 솜씨에 반했던지 다들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렇게 종종 장모님께서 찾아와 제 길을 세워주시니 그럴 때마다 제 어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장님께서는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신 듯 고마워하시며 절 따로 부르시며 뭘 커다란 보자기 상자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서 장모님 드려. 저번에 물어보니까 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이거 유명한 떡집에서 맞췄는데 아마 입맛에 맞으실 거야 라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말씀하시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뭔가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떡을 좋아하시는 건 어찌하셨는지 계속 장모님 주위를 돌며 관심을 비치는 것이 뭔가 수상쩍기는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현재 혼자시기는 했지만 엄연히 호적상에 집 나간 장인어른이 계시고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인데 그 틈에 사장님이 끼어드는 건 엄연한 불륜인 것만 같았죠. 사장님 역시 10년 전에 이혼하시고 혼자 자식들 출가시키고 사시고 계셨는데 꾸준히 노후를 같이 보낼 아내들 분을 찾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딱 저희 장모님께서 사장님 눈에 들어오셨던 거죠. 어찌됐든 하늘 같은 사장님이 떡을 전하라 그러시길래 전하기는 하지만 왠지 제가 금기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떡을 보며 웬 거냐 하셨고 사장님이 전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리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에휴, 꼴에 눈은 높아갖고 땅딸만한 영감탱이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도 떡은 받아서 냉동실에 모두 보관해 두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장님의 적극적인 사랑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만이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저를 닥달해서 기어이 연락처를 알아내고는 장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는 것 같았고 장모님께서는 그닥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직원들 회식 술자리 틈을 비워서 장모님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장모님께서 그 얘기를 사장님께 들으셨는지 씩씩대서 제가 퇴근할 때 맞춰 집에 오시고는 제게 삿대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 사장한테 왜 쓸데없는 말을 하나? 내가 지금 별거 한다는 둥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자네가 내 대변인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아휴, 앞으로 입조심 좀 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터치하지 마. 그렇게 안 봤다는 말은 대체 저를 어떻게 봤던 건지 감조차 않아서 그저 장모님의 꾸중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뒤늦게 아내가 말려 겨우 잔소리는 멈췄죠. 제가 여태 장모님과 사장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억울한 듯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 아내는 착잡한 듯 보며 그냥 엄마 말대로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게끔 둬. 엄마가 늘 원래 제멋대로야. 그래서 항상 가족들이 힘들어했지. 변덕은 또 얼마나 심한데. 나도 상종 못할 때가 많아서 집 나가 안 들어오고 등 돌린 적도 많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모인데. 나도 그것 때문에 버텼어.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이해해. 라고 말했지만 가끔은 정말이지 장모님이 이해도 안 되고 버거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 아내는 제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듯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냥 친정엄마 욕하는 사위 뭐 이쁘다고 단순히 위로만 해주면 좋았을걸. 내친김에 편까지 들어주어 장모님께서는 그때부터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장모님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노크와 배려를 필수로 하시며 제 눈치를 보시며 의견을 물으시고는 행동하셨습니다. 또 막상 제게 조심해 주시니까 제가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저 보란 듯 괘씸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서 미용 주사를 맞으시는 거나 제 등을 밀어주시겠다고 욕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침없으실 때는 거침없는 성격에 좋은 점이 있으셨는데 워낙 활기차신 분께서 저를 불편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 저도 덩달아 같이 불편해졌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있을 때 장모님은 새신사 일까지 다시 한다고 출근하셔서 더 뵙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날 잡아 장모님을 모시고 월급날을 맞이해서 뭐 하나라도 사드릴 요량으로 백화점 앞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괜찮다며 안 가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마냥 화장을 화려하게 하시고 한껏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근데 기분 탓인가 화장을 하셔도 여성스러웠던 예전과는 달리 뭔가 듬직한 구석이 보였습니다. 뭐랄까 꼭 남자한테 화장을 해놓은 기분? 분명 얼굴은 같았지만 풍기는 느낌이랑 이미지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장모님은 얼굴이 부었다면서 민망해하셨고 저도 속마음을 숨기고 한껏 띄워주며 맞춰주었습니다. 와, 장모님 오늘 화장 진짜 이쁘게 됐어요. 정말 미인이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가 오늘 다 사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기분 전환하니까 참 좋구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위가 최고네. 에이, 진짜 말이 아니라 오늘 좋은 거 사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월급 두둑히 받은 거 장모님을 위해 다 쓸 테니까 뭐 하나 좋은 거 고르세요. 진짜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장모님이 늘 아껴 쓰고 모아라라는 철칙을 믿었기에 저는 시원하게 얘기를 건네며 잔뜩 허풍을 떨었습니다. 역시나 장모님은 백화점 아이쇼핑만 하시면서 정작 사실 생각은 안 하시고 구경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성의까지 무시하지는 않으시고 행사장에서 작은 스카프 하나만을 사셨습니다. 하며 잘 하시겠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느 한 여자와 마주친 후 장모님께서는 들고 계신 스카프를 떨어뜨리셨어요. 당신 서춘배 맞지? 라고 여자가 낯선 이름을 읊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춘배라 분명 어디서 들은 이름이었는데 제가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는 어쩔 줄 모른 듯 들고 있던 핸드백마저 떨어뜨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에 튀더라고요.
화장품 파우치며 약들이며 제가 하나하나 주워주며 장모님 가방 안에 집어 넣었는데 장모님 손이 심하게 떨리며 가방을 짚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장모님 연배의 중년 여자였는데 곁에는 지긋한 중년 남성도 함께더라고요. 중년 남성도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장모님과 맞닥뜨린 후 시선을 떼지 못하니 당황했던 듯 빨리 가자고 재촉했고 그 여자 역시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장모님께서는 아련한 눈빛으로 그 여자 뒷모습을 보았고 뭔가 분위기가 쎄한 게 두 분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싶었어요. 또 촐싹맞게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던지라 제가 다 주워드린 후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 여자분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하자 장모님께서는 잠시 넋이 나가 계시다가 곧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가방을 채며 부랴부랴 백화점 밖으로 나가시려 하며 성을 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괜히 이상한 여편네가 내 길을 막아서가지곤 신경 쓸 거 하나 없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나온다고 했잖는가. 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 자네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람잘 날이 없어 아주. 제가 대체 뭘 어쨌다고. 저는 장모님께 죄송하고 평소 감사한 마음에 백화점에 모시고 온 것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제게 분풀이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장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죠. 장모님께서는 그날 이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셨고 끼니도 잘 챙겨 드시지 않는 둥 꼭 혼이 빠진 사람 마냥 먼 산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겸사겸사 들린 처남과 아내 역시 장모님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제게 묻더라고요. 괜히 또 저로 인해 문제가 불거질까 싶어 있는 팩트만 딱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날 기분도 괜찮으시고 다 좋았는데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서부터 좀 이상해지시더라고. 참, 그 여자분이 장모님한테 춘자, 춘삼? 춘배? 뭐 그런 이름으로 불렀어. 장모님은 그분에 대해서 한사코 모르신다고 했는데 왠지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았거든. 아, 아니면 장모님 혹시 개명하셨어? 라고 물으니 아내와 처남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제가 장모님에 대해서 무슨 말만 꺼내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왠지 왕따되는 느낌도 들고 숨기는 느낌도 들고 괜히 말했다 싶었어요. 제가 눈치는 없지만 촉은 좋아서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잘 달래가며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기분도 꿀꿀하니 저도 회사에서 일이 손이 잘 안 잡히고 있는데 회사 동료들끼리 저마다 떠드는데 저도 끼워줄 요령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야근인데 일 마치고 사우나나 같이들 갈까?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최근에 핫한 사우나가 있어서. 그래, 그러던지. 난 그냥 따라갈게. 힘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지 본인도 같이 가자며 단골 사우나에 새 신사가 영 마음에 안 드신다고 따라 나선다고 하자 직원들 얼굴이 다들 뭉개지더라고요. 사장님도 그 맘들을 아시고 시원하게 사우나 비용 같은 거 다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뭉개진 표정들은 펴지질 않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희는 밤새 야근을 했고 사장님과 함께 졸지에 가시방석인 사우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이 녹아들면서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하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저희는 사장님의 비위를 맞춰주며 그냥저냥 솜씨가 훌륭하다는 새 신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약 손님들이시죠? 한 분씩 오시면 되세요. 남자 목소리치고는 얄쌍한 목소리가 나오며 저희가 일제히 쳐다보았는데 새 신사가 나타나자마자 아리까리한 사람들을 틈타 저는 놀래 자빠질 지경이었고 그나마 눈썰미 좋으신 사장님은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새 신사는 다름 아닌 장모님 맞으시죠? 장모님이 왜 여기...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이 먼 곳까지 자네가 왜 왔냐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쭉 시선을 따라가며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눈앞에 주저앉은 사장님을 보고서야 장모님은 수습이 불가능하셨던 건지 냅다 도망치시고야 말았네요. 네, 장모님은 티셔츠에 딱 붙는 사각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나셨는데 위로는 아리까리했지만 아래는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었는지 어쨌는지 불현듯 백화점에서 만난 그 여자의 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분명 그 여자분이 말한 서춘배는 장모님을 떠난 장인 어른의 성함이 분명했어요. 그 여자가 장모님께 서춘배라고 불렀다면 한숨이 나오네요. 맞아요. 장모님이 사실은 그 떠나가셨다던 장인어른 본인이셨던 거죠. 언뜻 느낌이 맞다면 아내의 얼굴이 엿보였던 백화점에서 만난 그 중년 여성분이 어쩌면 제 진짜 장모님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자리를 떠나신 후 저를 비롯한 회사 식구들은 꿈이라도 꾼 것 마냥 다들 놀라 입을 다무지를 못했고 그중 충격이 제일 심한 건 저와 사장님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장님께서는 장모님을 마음에 두셨던지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겠죠. 저 역시 가족으로서 장모님께 배신당한 느낌이라 사실 확인을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장모님에 관해 직접 겪은 얘기를 하며 어찌된 일인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이없게도 이미 알고 있는 듯 절 침착하라고 달래며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아내의 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예상한 게 맞아. 지금 당신이 장모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엄마와 결혼하고 우리를 낳고 난 후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셨대. 그것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엄마랑 많이 싸우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 아빠는 그걸 말릴 수도 없어서 붙잡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는지 이혼은 끝내 안 해준다고 했나봐. 엄마하고 연락한 지 오래되어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볼 때 여자 모습의 아빠를 알아볼 만한 낯선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 그것도 아빠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면 엄마가 맞을 거야. 나도 처음에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떡해. 아빠의 인생이란 게 또 있는 건데 자식까지 버리고 나간 엄마보다는 그래도 우리 남매 여태껏 헌신적으로 키워준 아빠를 이해하고 싶었어.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얘기를 했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온 처남 역시 눈물을 채 감추질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남일처럼만 알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되자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장모님을 아니 장인어른을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건 가족이 맞다는 것에 저는 씁쓸하게 인정을 해야만 했어요. 뭐 인정 안 하면 어쩔 건가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되셨다는데 정말 그분의 인생인데 마음에 안 들고 싫다 해도 등질 수는 없겠죠. 장인어른을 안사돈이라며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은 드려놔야 할 것 같아서 회사 연차를 써서 주말 끼고 고향을 다녀왔는데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내한테만 문제 없으면 된다며 쉽지 않겠지만 사돈 어른이 나쁜 분이 아니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 그 성품만 믿고 여지껏 믿고 따랐던 것처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집으로 왔고 마침 장모님과 처남과 아내가 같이 있길래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앉았죠. 장모님께서는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시며 저를 볼 면목이 없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장모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모님이시고 앞으로 저희 사이에 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네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되기를
저도 무던히 노력하는 게 맞겠죠.